상하이의 마천루가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아이굴은 샹그리엘 패션 디자인 회사 로비에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건물은 그녀가 자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광활한 초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녀의 큰 눈에는 기대와 함께 낯선 도시에 대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올리브빛 피부톤과 짙은 눈썹, 윤곽이 뚜렷한 이목구비는 한족이 대부분인 이곳에서 그녀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디자인팀 사무실은 세련되었지만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아이굴은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에 앉아 숨막히는 경쟁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꼈다. 그녀의 책상 한켠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위구르 전통 문양의 자수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고향의 따스한 햇살과 가족들의 응원이 담긴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주머니를 살짝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팀장인 왕메이는 아이굴이 입사한 첫날부터 그녀를 예의주시했다. 왕메이는 30대 후반으로 화려하고 값비싼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한 전형적인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아이굴의 독특한 디자인 스케치를 훑어보며 순간 반짝였지만 이내 그 빛은 싸늘한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아이굴의 다름은 왕메이에게 불편함 그 자체인 듯했다. 아이굴은 뛰어난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소수민족으로서 겪었던 미묘한 차별과 무시가 남긴 트라우마 때문에 좀처럼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회의 시간에도 좀처럼 먼저 의견을 내지 못했고 왕메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같은 팀 동료인 리웨이는 그런 아이굴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는 평범한 한족 청년으로 특별히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끔 아이굴의 스케치북을 훔쳐보며 그녀의 재능에 남몰래 감탄하곤 했다. 하지만 그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왕메이의 권위에 눌려 아이굴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전체의 중요한 내부 디자인 공모전이 공고되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파격적인 상금과 함께 다음 시즌 메인 컬렉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이었다. 아이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왕메이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밤낮 없이 공모전 준비에 매달렸다. 그녀의 작은 작업 공간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고 디자인 노트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위구르 전통 문양에서 영감을 얻은 현대적인 디자인, 실크로드의 별과 사막의 꽃을 모티브로 한 독창적인 컨셉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났다. 공모전 발표날, 아이굴은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들고 발표장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할머니의 자수 주머니를 꼭 쥔 손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용기가 솟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디자인 컨셉과 스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위구르 전통 문양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그녀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발표를 마친 아이굴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왕메이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이굴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았다. 아이굴 씨, 디자인은 독창적이지만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는군요. 그리고 이 컨셉 어딘가 익숙한데요? 마치 몇 년 전 유행했던 스타일을 답습한 느낌이랄까요? 왕메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아이굴의 디자인을 사소한 트집으로 평가절하했고 심지어 아이굴의 핵심 아이디어 몇 가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자신이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처럼 포장하여 다른 팀원에게 슬쩍 넘겨주었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훨씬 세련된 디자인이 나올 것 같네요, 샤오리 씨. 아이굴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자신의 노력이, 꿈이 한순간에 부정당하고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왕메이의 차갑고 위압적인 시선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감출 뿐이었다. 리웨이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왕메이의 아이굴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커피 심부름이나 자료 복사 같은 잡다한 업무만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왕메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이굴의 어눌한 중국어 발음을 흉내내거나 너희 고향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쓰나 보지? 라며 그녀의 출신 배경을 비꼬며 망신을 주기도 했다. 아이굴이 밤새 작업한 디자인 시안에 실수인 척 커피를 쏟거나 중요한 참고 자료를 슬쩍 감추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아이굴은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고 왕메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 점점 말라갔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차마 이런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거짓말로 안심시켜 드릴 뿐이었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아이굴은 디자인에 대한 열정만큼은 놓지 않았다. 퇴근 후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아 자신만의 디자인 노트를 채워나가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 노트에는 왕메이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녀만의 순수한 아이디어와 꿈이 담겨 있었다. 위구르의 푸른 하늘과 광활한 초원,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사막의 꽃들이 그녀의 디자인 속에 살아 숨쉬었다. 리웨이는 그런 아이굴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엮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지만 매일같이 수척해져가는 아이굴의 얼굴과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그녀 작업실의 불빛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왕메이의 행동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리웨이는 퇴근하는 척하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이굴은 혼자 남아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아이굴은 책상에 엎드려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리웨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아이굴에게 짧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왕메이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신입 디자이너를 괴롭혀 퇴사시킨 적이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전달했다. 다음 날 아이굴은 리웨이의 메일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왕메이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샹그리엘의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아르테미스와의 대규모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고 디자인팀 역시 기대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왕메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콜라보레이션 컨셉 회의가 열렸다. 왕메이는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처럼 아이굴이 과거 공모전에 제출했던 아이디어 스케치, 위구르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바로 그 컨셉을 발표했다. 심지어 아이굴이 개인적으로 작업했던 디테일한 문양 패턴까지 흡사하게 모방했다. 그리고는 아이굴에게는 자료 조사나 샘플 정리 같은 보조 업무만을 지시했다. 아이굴은 또다시 자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서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다. 이대로 또다시 당할 수는 없었다. 익명의 메일에서 받았던 격려의 말과 할머니가 만들어준 자수 주머니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를 지폈다. 리웨이는 왕메이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이굴에게 자신이 왕메이의 아이디어 도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왕메이가 아이굴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하여 과거 작업 파일을 열람한 기록, 회의록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 했던 시도 등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이굴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자신이 셔터를 누르겠다고 약속했다. 아이굴은 리웨이의 용기에 눈물을 글썽였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함께 싸워줄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재능과 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을지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왕메이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르테미스 본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최종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다. 상하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아이굴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밤새 리웨이와 함께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할머니의 자수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은 샹그리엘의 임원들과 아르테미스 측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왕메이는 화려한 의상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굴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고 세련된 시각자료와 유창한 언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위구르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독특하면서도 상업적인 매력이 충분했고, 아르테미스 임원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왕메이는 성공을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아이굴이 떨리는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왕메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굴을 쏘아보았지만 아르테미스 측의 한 나이 지긋한 임원이 아이굴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주었다. 아이굴 씨,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이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애써 참으며 입을 열었다. 왕메이 팀장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디자인은 사실 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왕메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굴은 이전과는 달리 떨리지만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공모전에 제출했던 디자인 컨셉과 초기 스케치, 그리고 왕메이가 발표한 디자인과의 유사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리고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날짜가 명확히 기록된 그녀의 디자인 노트, 초기 작업 파일의 생성 날짜, 심지어 왕메이가 회의 시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다른 팀원에게 지시했던 내용을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 일부까지 공개되었다. 왕메이는 격렬하게 부인하며 아이굴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저 아이는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런 근거 없는 자료로 어떻게... 그녀는 아이굴을 향해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리웨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왕메이의 부당한 행동들, 아이굴의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컴퓨터 로그 기록, 그리고 왕메이가 아이굴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왕메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샹그리엘의 임원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아르테미스 측 임원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왕메이를 바라보았다. 왕메이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아이굴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을 지지해준 리웨이에게 말없이 고마움을 전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나는 것 같았다.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샹그리엘의 경영진은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리웨이가 제출한 증거와 아이굴의 증언, 그리고 다른 팀원들의 익명 제보까지 더해지면서 왕메이의 아이디어 도용 및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신입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퇴사시킨 사실까지 밝혀졌다. 결국 왕메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계약 위반, 그리고 심각한 윤리 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샹그리엘에서의 경력은 불명예스럽게 끝났고 패션 업계에서도 그녀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때 화려하게 빛났던 그녀의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반면 아이굴의 독창성과 뛰어난 재능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아르테미스 측은 특히 아이굴의 오리지널 컨셉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에게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이너로 참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의 다른 유명 패션 하우스에서도 아이굴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이굴은 이 모든 변화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고 타인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리웨이라는 친구를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아이굴은 샹그리에를 떠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아르테미스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는 그녀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